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앞서서 두 편의 영상을 찍었지만은 계속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이 본격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을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제부터 계속 번번이 놓치고 있어서 정말 이 죄송한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와 찌찌님, 그리고 서봉진님, 우민맘님, 영하트, 이렇게 하트 기호를 쓰셨는데, 이게 하트라고 읽어야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하트 2024님, 그리고 데이비드 춘님, 임서한님, 이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후원해주시고, 그런 거에 힘입어서 제가 더 많은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느냐, 당연하게도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사이에 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 집단 지도체제의 문제점, 이 황우여가 얘기한 절충형 지도체제의 문제점, 그리고 결국에는 끝내 황우여가 2인 지도체제를 들고 나온 그 배경이 상당히 좀 뭔가 의아하다. 이게 과연 황우여의 생각이냐? 황우여가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표현까지 그런 쓸 정도의 아니 그러니까 황우여가 어떤 그런 지적 능력이나 뭐 영어 단어 이런 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이건 신식 표현인데, 황우여라는 정치 일선에서 떠난 지도 오래된 사람이 과연 그런 아이디어까지 내면서 굳이 이 몇 달짜리 비대위를 이끌어가면서 왜 그런 노력을 할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황우여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채널A인가에서 단독으로 뭐 국민의힘에서 이 황우여의 2인 지도체제 안을 갖다가 포기하는 걸로 뭐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 뉴시스에서 황우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언급한 2인 지도체제, 소위 말하는 절충형 지도체제, 이거는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 그러니까 말장난입니다. 일종의 말장난. 2인 지도체제는 단일 지도체제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성격을 말하면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다. 그러면서 어디서 혼란이 생겼는지 보면 2인 지도체제에서 2등은 최고위원이다. 합의권을 주는 게 아니라 승계권만 준다. 일반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협의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대표든지 떠나서 일단 임기가 2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임기가. 그러면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2년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원을 해주고, 그걸 또 응원을 해주고, 또 협조를 하고, 이렇게 뭐 당직자든지 당원이든지 거기에 합심해서 이 국민의힘이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이번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짜리 당대표가 됐지만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거야. 얼마 안 가서 뭔 일이 생길 거야. 얼마 안 가서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될 거야. 이런 것들을 가정하면서 그렇게 되면 당이 혼란스러우니까 승계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황우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뽑은 대통령이 저 사람 곧 물러날 거야. 저 사람 임기 다 못 채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승계권을 가진 사람들 미리 맞춰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부 조직에는 그런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쫙 정해져 있습니다만, 아니 정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뭔 개인적인 비위 이런 것들이 적발되지 않는 한, 또는 이준석과 같이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 한, 또는 아주 이 전국적인 선거에서 참패하지 않는 한 당대표에서 날아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지금까지 단일 지도 체제로 잘 해갖고 왔는데, 단일 지도 체제를 해서 지금 현재 국내임이 그런 위기에 빠졌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이 지도 체제를 건들면서 맨 처음에는 집단 지도 체제 얘기가 나오고 뭐 3인 이상 집단 지도 체제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는 2인 투톱 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가면서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냄새를 피우느냐,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당 대표 출마 당선을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견제하려는 의미로 자꾸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황우여가 뭐라 그랬냐,
둘이 싸운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싸운다는 얘기는 옛날 집단 지도 체제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면 2인 지도 체제라고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승계형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국내임 당원 당규에도 이 대표 유고시에 이 원내대표 그 직무 대행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에 이 전당대회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내미 당 대표가 이렇게 유고됐을 경우에 아무런 구심점도 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지리멸렬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국내임도 엄연히 공당이고 국내임도 엄연히 그 안에는 강령과 당원과 당규가 있습니다. 각종 규칙들이 다 완비되어 있는 정당입니다. 근데 황 의원은 자기가 속한 그 정당, 자기가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던 그 정당,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그 정당의 그 수준을 갖다가 너무 지금 얕보는 거고 그 정당의 당원들, 그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수준도 지금 엄청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교원 영색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자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조선일보 사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선일보 사설에 정말 이 황우여의 2인 지도 체제, 절충형, 하이브리드, 별의별 거 다 써도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뚱딴지 같은 갑툭튀 지도 체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견제위에 기이한 지도체제까지 검토한다니 이렇습니다. 기이하다는 겁니다. 기이하다. 대체 저게 뭐냐.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동훈 이번에 당대표돼도 아마 임기 못 채울 거야. 1년이면 끝날 거야. 왜?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한겨레 기사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는 친윤계의 의견들이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그래야 한동훈이 지금 당대표를 해야 내년 재보궐선거 있지 않느냐.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겠느냐? 당연히 지지. 그러면 한동훈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자기가 속한 당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지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그런 패배주의에 찌든 자들이 지금 국내힘에서 그 108명밖에 안 되는데도 거기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앉아있다는 그 현실,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또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 때도 임기 못 채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국내의 당권, 대권 분리,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도 있지만 어쨌든 한동훈 내년 재보궐 때 질 거기 때문에 안 돼. 한동훈한테 그런 정치적 능력이 없지 않느냐. 당연히 내년 재보궐 끝나면 1년도 안 돼서 끝날 것이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이미 정치적 자산도 많이 소모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악평 내지는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을 해왔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당권 대권 분리 1년 6개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단축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 당대표가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면 언제 그만둬야 됩니까?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2025년 9월, 2025년 10월 이쯤에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당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각종 개혁 작업들을 추진할 것이고 그런데 그게 불과 1년 만에 그 연속성이 사라지고 단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은 또 다른 당대표를 뽑아야 되고 이 대선 주자들은 또 대선 주자들대로 따로 목소리를 키우고 이 당대표 내지는 최고위원들은 대선 주자들의 대리인들이 나가서 대리전을 펼치면서 그 감정이 쌓이고 내부 분열상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 이 당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뭡니까? 당권 대권 분리 1년 6개월 이걸 갖다가 단축시키지 않으면 이걸 손대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감안하면 결국에는 한동훈 1년 정도 하고 그만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이 그걸 승계할 수 있지 않느냐. 승계해서 지방선거 공천 싹 해버리겠다. 그리고 이 당의 주도권을 쥐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2인 지도 체제를 할 경우에 2인 지도 체제를 할 경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당 지도부에 들어가는 건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고 그럼 나머지 이 승계권을 가진 최고위원은 어떤 계파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 또는 무당층이 뽑은 그 결과에 의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 당내 이 각 계파들의 공격에 못 이겨서 또는 이 재보궐선거 그들 주장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결과에 의해서 당 대표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고 이런 거 저런 거 아니라고 해도 결국에는 당권 대권 분리 1년 6개월이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2025년 9월 달에는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그 뒤에는 누굽니까? 바로 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또는 친윤계가 이 최고위원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당 대표 승계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을 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이 대선까지 나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있는 이런 의도들이 깔려있는 이 2인 지도체제를 갖다가 조선일보는 기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를 제안했다고 한다. 당대표 선거 1위가 대표, 2위가 수석 최고위원을 맡고 대표 사퇴 시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쭉 합니다. 결국에는 내부에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친윤계 수석 최고위원을 세워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당대표 권한을 줄이려면 집단 지도체제를 택한다. 그런데 친윤이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윤 대통령이 싫어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2인 지도체제라는 기이한 발상이 나왔다는 것이다. 대선 2년 전 사퇴 규정 때문에 당대표가 물러나면 친윤 수석 최고위원이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친윤계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마냥 지금 국민의힘이 2인 지도체제가 되면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의 대립으로 당이 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2인 지도체제도 아닙니다. 집단 지도체제인데 그때 당시에 김무성, 서청원 이 두 사람이 경쟁이 극심했고 그 다음에 당 지도부를 구성한 다음에도 티격태격 언쟁을 공개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가 2인 지도 체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 어땠습니까? 보신 분들은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당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봉숭아학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집단 지도 체제 또는 2인 지도 체제 하여튼 뭐 별의 별 뭐 명목을 갖다 붙인 그런 지도 체제의 아주 맹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다시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이런 시스템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2달이 되도록 쇄신 방안 하나 내놓지 못한 채 허송세월했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더니 백서 발관 과정에서 누구나 아는 총선 패배 원인을 숨기고 흐리려 했다. 22대 국회 첫 워크숍에선 반성과 혁신 대신 똘똘 뭉치자는 구호를 외치고 술잔을 돌리고 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라고 궤변을 했다. 새 국회에서 열린 의원 세미나 38건 중 국민의힘 주최는 9건에 그쳤다. 야당 의원들은 저출생, 자영업 대책, 서민금융, 국회 등을 주제로 정책 토론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한 일이라고는 특검법 재의결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를 모두 거부한 것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의장을 뽑고 법사위 운영위도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여론이 자기들 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같은 당 한동훈 견제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그 기사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의힘이 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 전당대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당심과 민심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 것인가 자당 의원 108명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참여율이 50%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4명만 참여했고 54명은 아예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당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이 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며칠이나 됐으면 지금 자당의 차기 권력 구조를 지금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이 관련된 규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지금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의원들한테 지금 설문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에 모여가지고
무슨 한동훈을 견디해야 되느니, 한동훈이 당대표 1년을 못 채면 우리가 이 당을 장악할 수가 있느니,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느니, 이런 계산을 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심한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총선은 끝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대리인을 세워서 이 자들을 심판하고 이 자들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리인들은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